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이제 김용국 연구관님이 얘기해준 국가기록관리 그 혁신 TF 활동 중에서 주로 이분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저희 컨셉이 오렌지예요. 오렌지 맞췄습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좀 덥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기록관리 글쎄 뭐를 바꿔야 될까?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국가기록관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정지돼 있으면은 우리가 뒤로 흘러가 버리는 어떤 그런 그 강물 위에 우리가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바뀌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는 아마 개요 얘기했으니까 빼버리고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제 이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아까 과제 개요는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05년도에 국가기록관리 혁신 이제 로드맵이 나왔고 그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 이제 배경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포인터가 안 되네요.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어떤 기록 문화를 바꾸자. 이제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혁신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2005년도에 제가 오늘 강의 때문에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거의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혁신 방향으로 시스템 혁신 통해서 행정 투명성하고 책임성을 높인다. 이거 지금도 우리한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그 과제이거든요. 두 번째는 정보공개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 이거 역시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과제로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공공기록을 잠깐 여기 마이크가 밑에 있어가지고. 네, 이 단상 밑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공공기록 집적을 통해서 지적 기록 자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편찬을 확대해 나가는 거지. 이런 세 가지 방향이 저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한테 다시금 되새겨야 할 방향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2005년도에 보니까 4개의 정책 목표를 잡고 혁신 아젠다가 9개로 아마 잡혀 있어요. 여기 아마 그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 업무를 철저하게 기록화하자는 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자기록관리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자는 거 있었고, 기록정보 공개 활용을 확대하자. 그다음에 기록관리 인프라, 조직적, 인적, 그다음에 제도적, 법제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렇게 4가지 목표를 잡았고 각각의 세부 혁신 아젠다들이 잡히고 아젠다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젠다별로 이제 세부 과제들이 많이 잡혔어요. 근데 과연 이제 2005년도 기록관리 혁신이 로드맵이 나오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서 정말 책임 행정이 얼마만큼 구현되었나,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고, 전자기록 체제는 얼마나 우리의 업무 혁신에 기여를 했는지, 공개 활용을 통해서 정말 국민 참여를 촉진했는지, 그다음에 인프라는 정말 탄탄하게 구축이 되었는지, 다 모든 것이 사실 미완의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미완의 상태에서 무슨 제도라든지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조로 하여 발전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맥이 끊겼죠. 그래서 그 국가기록관리의 왜곡이라든지 그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점진적인 어떤 발전의 길로 가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빠져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거는 꼭 정권이 바뀌어서만의 문제가 그 말고도 다른 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기록관리가 법제도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제가 이제 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회대 교수들이랑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이제 정외과 선생님이 나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나중에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기록관리는 왜 법제가 그렇게 다 미비돼 있어서 이게 뭐 법제 미비사항이라서 뭐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인터뷰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 법제 사실은 2006년도에 기록물관리법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됐지만은 사실 그 이후로 이제 결국은 굉장히 상세한 그 기록관리 법령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사실은 수정되고 뭐 조정되어 됐었는데 그런 발전의 길로 이제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왜 그랬을까? 이게 결국은 조직과 사람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록관리 기관은 점점 더 높은 전문성을 사실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특히 더 높은 수준의 그 민주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기록 환경이라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일종의 난 좀 쓰나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자기록 환경은 예전에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여기 근무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하고는요 너무나 많이 그 생산 환경에서부터 이용 환경, 활용 환경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2005년대, 2006년대 법을 잘 만들었어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매우 수세적인 상태에서 막 기록물 구조만 붙잡고 이제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 여기 뭐 행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기록관리 정책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국가기록관리의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잡고 있나 이 부분이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그 근본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사실 기록 전문직 안에는 뭐 여러 연구 진열들이 계시죠. 기록 전문직이 스스로의 어떤 전문성을 개발을 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았나.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전문성, 그다음에 그 전문직의 어떤 존재감은 실종되어 있는 상태였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005년도에 아까 잡았던 방향들을 수용을 하되 전략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공공 업무 수행이 철저한 기록화, 이게 이제 제1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혔던 그 과제가 3개예요. 1번 문서 과제 관리 카드 개발 확산.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 속하지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있는 과제여서 이렇게 그냥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등록 대상 기록의 확대. 그래서 PC에 존재하는 기록, 회의록,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부 과제였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체 공공기관에서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없다라고 제가 너무한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집행기조가 실종된 상태라고 보고, 그다음에 과제 3이 이거였어요. 업무 분류표와 기록 분류표의 통합. 이게 업무 분류표와 기록 분류표를 통합해서 똑같은 분류표를 쓰면은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이 기록으로 포착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이 통합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도 있지만 매우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정책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 업무 수행에 철저한 기록하라는 그 아젠다는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기록원의 지금쯤이면 목표, 사명, 비전을 좀 국가기록 관리에 이걸 재정립할 때가 왔고, 기록관리 본연의 역할과 기본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본이 기본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2007년도에 그 영국 TNA에서 그 디지털 스트래티지가 뭐 3년 이거 3년짜리 스트래티지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요, 지금의 어떤 디지털 환경은 완전히 파괴적인 혁신이란 말 하잖아요. disruptive. 그래서 파괴적인 혁신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가 주로 보존하고, 그다음에 컨텍스추얼라이즈, 맥락화, 다양한 기록들이 맥락화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카이브의 역할 중에 하나. 그다음에 보여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방법이 완전히 이제 과거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뭐 이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방식, 그다음에 여기 enable use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enable use는 이제는 여러분 정보 3.0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use가 그냥 end use, 최종적인 이용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를 정보, 생산물,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네이블러로서의 어떤 기록관리 기관의 역할들이 강조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각각의 기록관리, 각 영역별 기록관리 정책은 매우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기록관리 혁신 TX가 만들어졌고, 2분과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거가 공공기록관리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건데, 이제 앞에 1분과는 이제 여기 국가기록원 부분은 좀 빠졌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안 할 거고요. 대통령 기록관리도 이제 다루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김영국 연구관님이 하셨지만 그거 너무 과제가 9개 과제가 복잡해갖고 영역을 조금 나눴어요. 영역을 나누고 과제별 세부 과제를 이렇게 23개를 일정을 설정했는데, 이게 공공기록관리 혁신에 필요한 모든 과제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만나서 생각을 할 때, 이게 실마리, 뭔가 좀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를 중심으로 사실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역은 크게 똑같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체계 혁신, 그다음에 재설계, 그다음에 기록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공유 확대와 자원화, 조금 달라졌는데 내포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다음에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각급 기록관리 기관과 관련된 제도 및 인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국가가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지에 관련된 정책을 우리는 갖고 있나? 없다는 거죠. 아마 세계적인 내셔널 아카이브가 이런 어프레이저럴 팔라스를 안 갖고 있는 나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기본 뼈대가 되는 정책이 없이는 기록을 제대로 국가기록관리의 본연의 역할이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큰 어떤 그물을 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기록관리 기준표 단위 과제에다가 보정기간 부여하고 그렇게 작은 그물을 쳐서 기록을 지금 건져 올리고 있는데, 그 그물이 너무 조그매. 전체 기록관리 생산하는 기관은 엄청나게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 아주 조그만 촘촘한 그물 하나 던져갖고 국가기록들을 지금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너무 국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자기록관리 재설계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저는
메타데이터 관리가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에 저희가 주목을 좀 했어요. 그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록 장기 보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거 사실 제가 근무하던 2008년부터 시작해서 각 전자기록 유형별 장기 보존 전략과 관련된 용역이 엄청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정책화된 게 한 개라도 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책이 필요해. 정책이 있어야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기술을, 이 기술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 공개, 개방, 예전에는 공개 확대였는데 개방, 공유, 자원화 이게 굉장히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방향인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제가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 2008년도 말에 사실은 이제 서비스부에 정보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평가를 샘플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심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예산도 없어갖고 덮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유하고 개방하고 이제는 데이터 자체를 벌크로 올리거든요. 제가 아까 그 TNA 디지털 스트래티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캐탈로그, 목록, 디스크립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벌크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안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부 3.0 뭐 정책 데이터 포탈 만들어주고 데이터 개방되지만은 뭐 도저히 그거 못하는 상태일 거 몰라. 2008년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검색해요. 근데 검색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관행물 같은 경우는 정보관행물이 어떤 건 한 권인데 어떤 건 철계층 목록이고 어떤 건 건계층 목록이고요.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산기관 안에 이관기관이 들어가 있고 뭐 아직 내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제가 예전에 봤던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개 및 서비스 혁신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관 문제 좀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 지방기록관리 정상화하는 문제, 헌법기록관리기관 기능 강화 문제, 헌법기록관리도 제대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록 전문직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의 문제 이렇게 해서 9개 방향을 좀 잡아본 부분이고요. 평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뭐는 연구를 하고 뭐는 준연구를 하고 뭐 이런 기준 말고는 사실은 큰 정책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SO 15489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어프레이저이라는 파트가 과거에는 없던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건 ISO 15489는 현형, 준현형 단계에서부터 지켜야 되는 건데 현형, 준현형 단계에서부터 평가가 아주 중요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의 정의를 보면은요, 거기는 어떤 기록을 얼마만큼 보존할 것인가 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잖아요. 근데 이 평가에는 어떤 기록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생산돼야 되는지와 관련된 규정까지도 포함하는 게 어프레이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과 새롭게 부상된 정책들과 관련된 기록 수집 이런 수집 정책이 지금 우리 뭐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는 뭐 특수기록관리가 에서 이제 수집 같은 걸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최근에 뭐 동결 정책 이런 얘기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동결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인 평가 정책의 그 범주 안에서 설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 과제로 뭐 이런 3가지 정도 여러분한테 이 자료 안 갔나요? 이거 아마 이거 다 저는 이제 프린트해서 제가 이게 어저께 늦게 보내갖고요. 아마 다 공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평가 도구는 뭐냐면은 기록관리 기준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관리 기준표 단위과제에
고전연화 딱 붙어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런 식의 이제 평가 도구 갖고는 평가할 수 없는, 특히 다양한 기록들을 포괄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기록 유형조에서 이제 이메일 기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메일이라든지 관리 대상의 전자기록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2004년도에 청와대에서 기록관리혁신 TF 그때 하면서 이메일을 도대체 기록관리 범주에 넣어야 될 것인가, 그때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이루어졌어요. 근데 못한다. 첫 번째는 못한다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예요? 기록을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를 분류를 못하면은 관리하지 못하지. 기본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록의 리텐션을 몇 년을 할지 주지를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메일의 일은 매우 중복적인 정보다. 이메일 말고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결국은 결정이 되면은 그 공식 공문서로 이게 다 담겨지기 때문에 그다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메일 말고는 그 업무의 그 흐름이라든지 업무 활동의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걸리는 건 뭐예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음. 지금 우리 철권 구조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업무 담당자들한테 이메일 다 단위 과제에 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하겠어요? 난 거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청와대 같은 작은 조직에서도 그렇게 대통령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비서진들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철권으로 안 한다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가 아니라 걔가 정말 업무 활동의 증거로서 중요한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캡스턴 어프로치 접근법, 그래서 일정 직위 이상의 기록, 직위 중심으로 기록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호주는 또 다른 방법론들이 좀 다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업무 담당자들한테는 기록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거가 흐름이에요. 가급적 줄여주는데 정교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어느 나라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을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본 이 평가제도, 이 부분은 조금 평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포괄성에 있어서 매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적인, 이 부분은 몇 년째, 3년쯤 돌아가신 테리 쿡이라는 유명한 평가학자께서 기록관리, 특히 그것이 국가기록관리 평가라 할지라도 절차가 매우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평가라는 건 또 실행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절차가 체계적, 그 다음에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분장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메타데이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요, 이제 제가 예전에 공개 서비스 관함 이런 데서 공개 재분류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주기적 재분류라는 게 있어요. 공개 재분류. 이거는 되게 좋아요. 의도가 좋아요.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마다 비공개 기록을 대상으로 재분류를 하는데, 이 재분류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났어요. 제가 그만두고 2010년인가 언제 한번 예산서를 여기 본 적이 있는데 1년에 공개 재분류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씩이었어요. 5년간 50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내용 보면 공개 재분류인데, 이 공개 재분류는 뭐냐면 결국 메타데이터를 생산하는 작업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 상세한 메타데이터, 건별 메타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을 과연 어디다 쓰는가? 사실 이 엄청난 메타데이터, 엄청난 디스크립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데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create once, use many times가 기본이잖아요. 데이터 한번 만들어졌으면은 생애주기 전체 동안 이것들이 환류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분절적으로 끊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문제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예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분류 체계, 그러니까 업무 분류, DRM하고 기록 분류 체계를 완전히 통합시킨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업무 기록 관리의 전문성이 저는 조금 아주 약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되게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요. BRM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기록관리 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관리 아주 기본이 분류체계인데 분류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기록관이. 그 심각한 문제고 국가기록원도 그 부분에 손을 못 대요. 분류체계. 그런데 모든 그 보존기관, 국가기록관리를 선별해내는 기본적인 기준은 BRM의 어떤 계층에 부여가 돼요.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왜곡,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인가요? 얼마 이상의 뭐 보존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는 하나의 단위과제로 하려는 등 중간중간, 그쵸? 100억이에요? 얼마예요? 같은 단위과제로부터 나온 보존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단위과제를 막 어거지로 하나의 단위과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상한 왜곡 현상이 많이 있고, 실제로 저는 이건 뭐 연구재단 지원받아서 연구도 했는데, 기록관리 이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같은 분류 체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ISO 15489를 맹신했지. 거기 보면 업무 기반의 기록 분류 체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업무 분류 체계와 기록 분류 체계를 같이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이거 똑같이 쓰는 나라는 없어요. 업무 분류 체계가 늘상 반영이 돼야 되지만은 기록 분류 체계 독자성과 독자적 관리 권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전자기록 환경에서 이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뭐 데이터 세트라든지 이런 거는 물리적 이관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최근에 나온 어떤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의 용역 보고서들 보면은 데이터 세트 다 철권 구조화해서 이관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안 돼.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의 그러나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전자기록과에서 그런 용역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물리적 이관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기록원이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 활동의 증거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통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새롭게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접근 방법이 과거의 철권 구조화해서 이관하는 거하고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존 정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보존과 관련된 정책, 아까 TNA 디지털 스트래티지 내가 좀 기차 타고 오면서 쭉 봤는데 딱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기 보존과 관련해서 원래 생산된 그대로의 포맷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에뮬레이션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장기 보존 포맷 말고는 없어요. 문서 보존 포맷, 장기 보존 포맷은 장기 보존 기법의 어떤 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전략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뭐 SNS 기록의 아카이빙, SNS 아카이빙, 뭐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매우 기술적인 내용으로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수용을 하려면은 우리 국가기록원이 수용하는 국가기록원에 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정책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아니고, 그 다음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품질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터 품질 확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메타데이터 생산하는 구조 바꾸셔야 돼요. 국가기록원 정리사업으로 모든 메타데이터를 생산하는 체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일본 부정확하고요. 두 번째는 지적 통제가 안 이루어지는 메타데이터 생산. 지금
기술이라든지 메타데이터 생산에 지나치게 그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그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도 좀 그 부분 아쉬웠는데 아무도 여기 연구직들은 타계 연구직이고 기록 연구직이고 뭐 사서직이고 안에 실제로 기록을 자기가 안 보고 정리 요원들이 쭉 찍어 온 거 가지고 이제 한번 검수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이 패턴으로 만약에 계속 작업을 하면은요, 뭐 자원화라든지 우리가 자원화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뭐 무슨 머신러닝하고 뭐하고 하면 다 될 것 같죠?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 연계 정보 이건 지적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정말 데이터 다시 정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기노업으로 해야 돼요. 1년 만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 계시지만은 1년만 있는 원장님들이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을 제가 거론하는 2007년도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 논쟁이 크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기술 체계를 이 메타데이터 아주 기본적인 기술 체계를 강화할 것인가. 아마 한쪽에서는 이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무슨 콘텐츠 쉽게 설명해 주는 거 기록 콘텐츠들을 좀 더 확대할 것인가 이 논쟁이 있었는데 당연히 당시 원장님은 뭐예요? 후자의 손을 들어주시지. 왜냐하면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방향이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매우 그때 뭔가 좀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컨텐츠는 지금 거의 사실 못 써요. 그 컨텐츠. 그 큰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 쓸데없는 다는 아니지만은 매우 아쉬운 노력을 기울인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 시스템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같은 것들이 있고 무슨 지침이나 모델 같은 것들이 외국의 연구기록관리기관들이 만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 연구기록관리기관은 죽은 사람의 정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죽었다고 해서 그 모든 개인정보를 그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사실 우리 모르고 그래서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요 디지털 증거 이게 우리가 법에도 요게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표준에도 있고 우리나라 기록물관리 법에 이런 게 딱 있잖아요. 4대 품질 이거를 준수하는 법.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품질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지는 아무런 법적 문서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영국 같은 데서는 법 쪽에 하고 사실은 좀 협력 같은 것들을 해요. 요즘은 디지털 정보의 디지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증거 능력. 사실 우리 업무 기록 같은 것들은 사실은 증거력이 무슨 전문 법칙인가 그래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지만 전문 예외 원칙에 업무 기록이 들어가는데 그때 업무 기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데 업무 기록이 증거로서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캐나다가 제일 상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은 국가기관끼리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적 증거 능력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지침들은 아카이브 쪽에서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법 쪽에서 이제 수용을 하는 이제 그런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딱 증거법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같은 데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대법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그 미국의 왜 증거 개시 제도 있잖아요. 이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 민사 쪽에서도 좀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민간 개인과 어떤 뭐 정부기관, 개인과 병원 이렇게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때 현저하게 증거의 편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를 한쪽은 많이 갖고 있고 한쪽은 안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증거 게시라는 거가 서로 쌍방한테 그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로 좀 진전이 있다면은 기록관리계가 해야 될 일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도 이제 그 명지대학교의 이 김익환 선생님이 우리가 기록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부존재 있잖아요. 부존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이 부분 좀 넣어봤어요. 저희도 이제 연구 중에 있고요. 사실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려면은 평가 도구 같은 거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마땅히 있어야 될 기록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런 평가 도구,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평가 도구는 기록관리 기준표, 말은 기록관리 기준표지만은 이제 외국의 리텐션 스케줄에는 업무 분류가 있지만 뒤에 기록이 유형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이 돼 있고 유형별 분류 기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외국에서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빅 버킷이란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 버킷. 큰 바켓을, 버킷을 크게 해놓고 그 안에 리텐션, 그 보유기간은 조금 플렉서블하게 주는 방식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요. 사실 기록 컨텐츠 제가 기록정보 서비스가 있을 때부터 계속 컨텐츠들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컨텐츠는 뭐야? 해설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해야 될 것들은 컨텐츠 막 그 해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록에 집중, 기록을 설명해 줘야지 기록은 없고 설명만 있는 거. 이거는 되게 그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어떤 그 주관성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해야 될 일.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역사 다른 기록관리 쪽 교수님들이 나 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컨텐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아니 서비스를 하는데 컨텐츠 편찬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편찬도 좋고 다 좋은데요. 기록을 중심으로 한 해설이라든지 우리 기록 없는데 지금 우리 지금 국가기록원 컨텐츠 보세요. 한 몇천 개, 5천 개, 6천 개가 있는데 거기 연결되어 있는 기록은 한 건, 두 건이고 대부분이 다 정부 간행물이에요. 그거는 국가기록원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그다지 좋은 게 아니죠. 그거 말고 할 게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기록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록관과 관련된 문제는 많이 공유가 된 부분 같아요. 첫째는 기록관이 조직이 너무 1인 기록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조직기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된 이 규정들, 법조항들을 좀 바꿔보자. 말로는 기록관리부서에 설치해라 그랬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관 규모에 따라서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도 정원 4분의 1 이렇게 했지만은 기록의 생산 보유량에 따라서 배치 기준을 명시해주는 방식, 그다음에 뭐 경찰청이라든지 한 개 부처가 여러 개의 기록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
통합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다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관 역할. 지금은 기록관이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을 10년 안 된 기록을 갖고 있다가 이관시켜주는 거, 생산현황 보고하고 이건데, 평가하고 생산현황 보고하고 이관해주는 거 말고는 사실 전문적인 업무가 없는데 조금 더 그 RM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업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권한도 없어요. 지금 그 기록 연구사들이 자기 기관에 생산된 기록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분류 체계 조정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좀 권한을 구체화해줘야지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일선 기관 기록 연구사들이 국가기록원 되게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좀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기록원도 다 바쁘시겠지만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조직적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정책적 플랫폼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옛날에는 레코즈를 관리하는 사람이 레코즈 매니저고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키비스트였잖아요. 지금 사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은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컨설턴트. 왜냐하면 아카이브는 뭐예요?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생산서부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키비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의 생산부터 생애주기 전체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로, 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 관리 전체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를 전문적으로,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방기록물관리관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이게 사실 설치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크게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책임성과 자율성을 좀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공공기록물관리 법령, 법과 시행령 지켜야 되는데, 시행령 단위에서는 좀 자율성을 줘서 각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의 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들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이 방안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지자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들도록 하는 게 어떤가,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기록관리도 과거에는 우리 국가 지정기록물관리 이런 거 해서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민간 기록은 민간이 관리를 하게끔 하고, 다만 이제 진흥시킬 수 있는 진흥법을 제정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에서 자율적 관리, 그래서 민간의 아카이브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제도를 좀 도입하자는 거고요. 민간의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 만들어지면은 심사를 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진흥법에 준하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입니다. 헌법기관과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가 조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윤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공무원들이시지만은 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공직 윤리에 대한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록 관리와 관련된 윤리 교육은 얼마나 받으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국가기록원은 사실 매우 다양한 직종, 직렬의 분들이 와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관리 전문가, 기록 전문직, 기록 연구사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다 의무적으로 이 조직이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공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책무를 갖고 있는지 윤리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 중에서 국가기록원에다가 윤리위원회를 좀 설치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록관리와 관련해서 부당한 업무 처리, 주로 부당한 업무 처리 폐기 아니면 비공개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비리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기초조사를 하거나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 의견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CPD, 보통 CPD라고 얘기하는데 기록 전문직, 기록 관리를 하는 여러 전문직들이 사실 자기 전문성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무슨 그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록 전문직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직 그 지속적으로 뭐 의사나 변호사들이나 뭐 간호사들 다 CPD 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전문성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어떤 전문성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영역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 중에서 뭐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서비스는 좀 다르잖아요. 서비스 전문가도 나와야 돼. 그래서 좀 이런 계속적인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기록관리 정책하시는 이제 정책 담당 원장님이라든지 뭐 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 사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부산대학교에 있는 그 어떤 교수님이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거가, 기록관리는 왜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법제 왜 그렇게 다 못 만들었냐, 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가 미비하다 그러냐.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꼭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저를 포함해 교수들이나 뭐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좀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 흐름 타지 못하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행정정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관 받는 거는 업무관리 시스템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의 문서 이관 받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점점 그런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비중은 줄어들 거예요. 대부분은 다 우리가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다 업무의 증거는 다 거기에 그런 데에 남을 거라고요. 점점 더 이메일, SNS, 뭐 인스턴트 메시지 이런 데 다 남게 될 건데, 우리는 다 기타 등등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무런 관리 우리가 대안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록 관리는 이제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면. SNS는 아직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닌데요. 뭐 등록되지 않은 기록은 그거 어떻게 봤습니까? 그 무결성도 입증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우리.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뭐 아까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록 관리 사실 뭐 무결성, 진보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 입증되지 않은 기록은 우리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얼치기 전문가들. 사실은 기록을 왜 보존해야 되고 왜 수집하고 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이나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흐름 우리 떠밀려서 아마 어딘가로 떠밀려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귀퉁이에 난파돼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록관리 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저는 내가 이런 한국 사회의 지금 같은 시대에 기록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기록 관리가 정말 점점 더 이런 사회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지원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 기록이 없으면 못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많은 기록들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억기관,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기록은 미래가 오늘을 기억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분들의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미래가 오늘을 기억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이거는 제가 오면서도 아까 디지털 스트래티지에도 딱 나와요. 사회적 기억 기관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식 정보 서비스 기관. 그래서
점점 더 그냥 공개, 그다음에 오면 주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자원화. 우리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다 그런 일반 포탈이에요. 기록물 다 많이 공개해요. 점점 더 공개하고 공유하고 개방하고 이게 흐름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일종의 이제 사회적 자산, 사회적 지적 자산을 확충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 특히 뭐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뭐 우리가 공공부문이 가만히 있어도 민간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쪽에서. 근데 공공성이 아주 중요한 영역은 우리가 아주 꼭 붙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기록 공무원이지만 더 중요한 정체성, 전문직으로서 정체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록 관리는 나는 끊임없이 어떤 판단을 요구받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판단과 의문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국면 속에 여러분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정말 전문직 윤리에 입각해서 정말 기록 전문성에 입각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여러분의 그런 판단이 앞으로 국가기록관리의 10년, 20년 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